안녕하십니까. 처서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여기는 설악산 비선대입니다. 저 바로 뒤에가 금강굴로 가는 길입니다. 저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백담사까지 가는 길인데, 저 길은 상당히 가팔라서 위험한 길입니다. 저 바위를 보고 바로 이 장소가요, 제가 보니까 꼭 우리나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처한 현장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지금 앞으로도 못 가고요, 뒤로도 가지도 못하고, 터진 거는 유일하게 저 하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저 그러면은 날개가 있어가지고 저기 하늘로 이렇게 해서 저 바위를 탁 넘어가 버리면 되겠는데, 날개가 없지 않습니까? 날개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이 비선대까지 와서 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몸으로는 날개가 없으니까 못 날아가지만 생각은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다. 제 갑진실패 소중한 발견 책에도 그런 제목이 있어요. 생각의 날개를 달아라 라는 소제목이 있는데, 이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하고 이 머리를 비우면은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이 생기니까 날개를 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5분 전에 막 이게 뭐 답안이다 해가지고 답안을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막상 이제 답안지 주고 써보라 해도 그렇게 제대로 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거기서 문제를 탁 바꿔가지고 꽈버리면은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 버린다. 순발력이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줘야 된다. 생각하는 데다가 이 머릿속에다가 자꾸 공간을 줘야 된다. 많은 거를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를 저는 고시 공부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날개를 달아라 라는 그런 글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시 공부를 할 때도요, 꼭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니까 100점 만점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고시 합격자들 그 수석 점수가요, 한 얼마 높지가 않아요. 60점도 안 돼요. 57, 8점이면은 수석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보다, 남보다 내가 조금만 0.1점만 더 맞아도 수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점 맞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완주하기가 어려워요. 스스로가 자기가 짐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그거를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하지 말고, 아, 이게 상대적이구나,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그렇게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상 고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참 편안하게 이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난국에 처해 있잖아요. 처해 있으면은 거기서 일단 생각을 좀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게 지혜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오니까 근심 걱정으로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멍해지니까 더더욱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만 계속 되는 것이다. 초조 불안만 계속 증가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하,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자꾸 뭐를 100점을 요구를 한다,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 나오기 힘들다. 나 자신을 가지고도, 내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100점 만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00점 인생이 될 수도 없고. 제가 수행자여가지고 그야말로
만다라에, 김성동 만다라에 나오는 지산 스님처럼 요만한 그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자칫 길 아닌 길을 가면서 거기서 괴로워하고 요만한 거짓말 하나 가지고도 온몸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수행자가 아니다 보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해서도 안 되고 너무 높은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상대적으로 딱 기준이 하나가 있다면은 착하게 사느냐 마느냐 그거죠. 착하게 사느냐. 그러니까 이 양심을 저쪽에다 던져놓고 산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겪어보니까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는데 야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런 거요. 그러니까 거짓말만 만나 하고 양심은 저쪽에다 져버리고 또 그거를 알면서도 부안내동을 해주고 동조해주고 그런 비겁한 행동들을 한다 이겁니다. 왜? 고물 하나를 더 얻어먹으려고. 그런 거를 우리가 목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분분해져요. 아니 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좀 거짓말하기로 했으니 뭐가 어째 뭐 또 잘못한 거 없구만. 그러면서 내 이익을 침범하지 않으면은 다 잘한 거예요. 그냥 계속해 계속 뭐 나한테 내 이익을 침범하면은 성질을 나는 거죠. 왜 거짓말하고 그러냐, 왜 말을 한 입으로 두 마디 하고 그랬느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든 종교가 다 뭐 교리가 있고 다 심오할 것 같아도 따져보면은 악을 행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죠. 결국은 뭐 다른 말이 더 있겠느냐 이거죠. 그게 우리 본성이다 이겁니다. 우리 본성. 우리 본성에서 가만히 침잠해서 보다 보면은 다 드러난다 이겁니다. 드러난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어느 순간에 뻔뻔해진 거예요. 뻔뻔해지고. 예전에는 거짓말 해가지고 들키면 미안하기라도 하고 고개라도 숙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대놓고 그래서 어쩐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만큼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권리의식이 많이 강해졌다.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그 캠퍼스에서 남녀가 이렇게 서로가 담배 피고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이렇게 나오더니 지금은 뭐 길거리에서 아무 데서나 서로가 피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권리의식들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개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충돌밖에 없는 거죠. 충돌밖에 없고 누가 이제 좋은 말 하고 이러면은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다 침묵해버리는 거죠. 방관하고 방조하고. 그러니까 누가 나서가지고 이거는 이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공직도 마찬가지고 어느 조직이나 앞서가는 말에 조랑말이다. 모난돌이 정맞는다. 이렇게 하면서 입 다물고 살다 보니까 뻔뻔한 사람이 흉측한 사람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 세상이 돼버렸네 하면서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입 다물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오히려 더 떳떳해요. 뭐라고 말하면 그래서 어찐다고 이래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이제 이렇게 주객이 전도돼 버리다 보니까 한강 아침마다 이렇게 쓰레기 봉투 가지고 자원봉사하면서 쓰레기 주우러 가는 사람이 있고 저녁마다 술 먹으면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따로 있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정약용 선생은 그 유배 생활 하면서도 인간됨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그게 선비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어떤 분에게 했더니 참 전설 같은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다 전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멋들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 기계적인 틀 안에서 오매불망 내 이익 챙기고 에게만 온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식이
다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다 그랬는데 나를 그러니까 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똑똑한데 왜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사람한테 속았다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헛똑똑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을 챙기다 보면은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 대상을 보는 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보는 눈으로 바꿔라.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 이 눈을 즐겁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또 즐겁게 해버리고 입을 또 즐겁게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알지 못하게끔 분식을 해버려 화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에 2, 3년 동안 나도 모르게 길들이다 보면 길들어지고 주는 거에 또 익숙해지고 길들어지고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길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실체를 알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속으면 됐지 또 2번 속으면 안 되잖아요. 또 속는다는 거는 진짜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을 뽑는 거는 그 나라 평균 국민 수준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다 내 이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치인들을 뽑는 게 이제 뭐 대세가 됐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양심은 있어야 된다. 양심은.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항시 막된 소리를 하고 험한 소리를 하고 이러잖아요. 냉소를 퍼붓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선하게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 보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참 이렇게 맛깔스럽게 말을 하고 멋이 있었는데 나중에 정년퇴직하고 나면은 다 그냥 막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멋과 맛이 다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왜? 획일화가 돼버리니까. 획일화가.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살고 뭔가가 내 이익을 위해서 살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된대요. 멋있는 사람이 좀 필요로 하는 시대다. 멋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정치도 하고 뭔가가 배짱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거에 항시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정도 양심만 있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속는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헛똑똑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길이 들어졌지만은 우리가 지혜의 힘으로 생각의 힘으로 생각의 날개를 달아가지고 머리를 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비워야 된다. 비워서 보면은 그래도 지혜의 힘으로 실상을 보지 않을까, 그 본질을 꿰뚫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면 초가의 형국에 있는 이 비선대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